안녕하세요. 김재준 강사입니다. 자, 이제 법령을 정리하실 시간이 되었어요. 올해 국가직 구급시험이 3월에 있다 보니까 이제 3월 기준으로 전전달 말일이 1월 말이죠. 그래서 제가 1월 말 기준으로 행정학 관련돼서 법령이나 제도가 개정된 사항들을 제가 오늘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작년 11월 17일 날 된 내용인데 기존에 정보공개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죠. 자, 정보공개위원회가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이제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이 되었다.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위원들에 대한 임명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다. 이렇게 바뀌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 좀 마이너한 거긴 한데 올해 1월 1일 정부조직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국가안전보장 관련해서 범죄 수사 관련된 사무가 국가정보국정원 사무에서 삭제가 되었고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 건 중요한 내용이죠. 작년 6월 5일부터 정부조직법이 시행이 되면서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되었고요. 그리고 국가보훈처가 이제 국가보훈부로 바뀌었죠. 국가보훈부로 이렇게 격상이 되었죠. 자, 이거는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죠. 자,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인사 규정이 작년 8월 30일부터 바뀌면서 그 전에 부적격자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면직은 가능했지만 추가로 강인까지 가능하게 되었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공무원 임용령이 가장 최근에 바뀐 거죠. 제가 아마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겠지만 최저 승진 소연수가 좀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7, 8, 9급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만 해당 계급에 근무를 하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요. 6급에서는 2년, 그리고 4급 및 5급은 3년 이상. 아마 제가 기존에 작년에 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마 이거보단 기간이 길 텐데 이제 제가 정오표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기간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.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관련해서 작년 8월 30일에는 이제 기술직군이라고 이제 과거엔 불렀지만 이제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바뀌었고요. 자, 그리고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또 올해 1월 1일 개정 내용이 시행이 되면서 면접에서 평정 요소가 바뀌었어요. 이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할 때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과거에 이 객관식 시험에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. 그래서 평정 요소가 현재는 이제 네 가지로 줄어들었어요. 소통, 공감, 그리고 헌신, 열정, 창의, 혁신, 그리고 윤리, 책임이 네 가지로 줄어들었고, 그리고 여기 제가 밑에 줄 그은 것처럼 시험 실시 기간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 요소를 추가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과거에 5가지가 다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4가지에다가 시험 실시 기간이 장이 추가할 수 있다. 이렇게 바뀌었고요. 자,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2월 11일 날 개정된 내용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런 거 있었죠. 노동조합 전임자.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 안 하고 노동조합으로 전임해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어요.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게 시행이 되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요. 자, 그리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제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추가된 것들이 좀 있었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음식물, 경조사비, 그리고 선물 5만 원, 355죠. 355 이런 거였는데 예외적으로 경조사비 관련해서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이나 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. 좀 예외적으로 되고 이건 예전부터 있던 거고 최근에 바뀐 이거였죠.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상품권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 그 금액도 15만 원, 15만 원까지. 그리고 또 설날이나 추석 이제 다 됐죠. 그때는 30만 원까지. 그래서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는 3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. 자,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어요. 자,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작년 9월 20일 시행된 내용을 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에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또 지방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.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호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는 부시장, 부지사.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호하는 자리는 사실은 서울특별시밖에 없어요. 자, 그래서 이 정무직 부시장, 부지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요청을 할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요. 두 번째 제주특별법이죠. 에 따른 행정시장. 그리고 이제 기타 여기 뒤쪽은 많이 포함이 되겠죠. 그래서 지방공사의 사장이나
지방공단의 이사장 그리고 출자 출연 기간 이사장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. 뭐 이런 것들도 새로 추가됐고요. 그리고 9월 22일부터 지방의회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추가가 되었고요. 그래서 이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요. 자,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작년 7월 10일 날 개정된 내용 시행이 될 때 이 보면은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두 개가 있죠.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이제 이 특별자치도에 과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특별자치도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죠. 그 뒤에도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변경이 되었다. 자, 그리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작년 7월 10일 날 개정된 내용 시행이 되면서 중요한 이 자치분권 관련된 위원회가 이름이 좀 바뀌었죠. 그래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게 되었죠. 그 전에 이제 위원회가 각각 있었는데 자치분권위원회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두 위원회가 각각 있다가 이 법이 이 두 위원회가 합쳐지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이 되었고요. 그래서 이 위원회에 따를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39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요.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특별자치도가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. 일단 첫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하나 제정이 됐고요. 그리고 최근에 올해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됐죠.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. 1월 8일 날. 자, 그래 그 내용 중에 뭐 특별법이니까 특례가 좀 있겠죠. 뭐 여러 가지 특례들보다는 일단은 이 특별자치도의 자문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. 이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. 이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 그리고 이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총리가 된다. 되어 있고요. 특례 중에 제가 그나마 조금 볼만한 게 주민투표법에 대한 어떤 이 특례 규정이 생겼어요. 기존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 2에서 5분의 1 이하가 아니라 사실은 20분의 1이에요. 다른데요. 여기 이제 틀렸다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30분의 1 이상 비율이 좀 낮아져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내용 같아요. 내용 강원특별자치도랑 내용 동일하고요. 그래서 내용 보니까 결국 30분의 1 이상 주민투표법 그리고 지원위원회가 역시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. 이렇게 해서 제가 1월 말 기준 2024년 1월 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요 개정됐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.